안녕하세요. K&L 코리아 반덕근. 김고은입니다. 자, 요즘에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엄청 돌기 시작하기 전에 한참 수족구가 너무 유행을 했어요. 많이 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열난다, 그럼 코로나 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나온 애들 정말 많았고, 확실히 코로나 이제 비중이 조금 줄어들면서 열나는데 코로나는 음성이에요. 근데 아직 목은 뭐 조금 부어 있어 보여. 근데 약간 계속 빨간. 열이 나. 그래서 그 다음날 와보면 목이 확 심해져가지고 수족구병으로 진행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제 수족구병이 뭐냐에 대해서 워낙에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 주변에 걸리신 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족구병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수, 손, 족, 발, 구, 입. 여기에 물집 잡히는 병이죠. 맞아요. 말 그대로 수족구에 병변이 생기는 질환이고, 이것 역시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엔테로바이러스 또는 콕사키 바이러스,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이 수족구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에 어떤 아형에 걸렸냐에 따라서 목만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이상하게 손발에만 발진 생기는 경우도 있고,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아형이 종류에 따라서 임상 양상이 좀 변할 수 있는 게 수족구 병이기는 합니다. 제일 많은 게 목이죠. 목구멍. 애들이 사실 첫날 열나서 왔어요 하면은 괜찮은 경우들이 있어요. 목만 좀 빨갛고 좀 부어 있고, 근데 오후에 오거나 그 다음날 왔는데 어제만 해도 괜찮았어요 막 이런 어머님들이 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보면 이제 목에 막 하얗게 빨갛게 물집이 잡혀 있고, 심한 애들 같은 경우는 막 이제 볼이랑 입술까지도 막 이렇게 막 번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일 괴로운 게 열이 일단 너무 많이 나고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배는 고픈데 입이 아파서 못 먹으니까, 그럼 저희가 막 시원한 거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이세요. 근데 닿는 거 자체를 맞아요. 싫어해서 너무 애들이 따가워하고 물집이 바로 잡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며칠 시간 텀을 두고 생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손발에 물집이 생기고 무릎이나 팔꿈치, 항문 이런 데도 이제 어떤 아형에 걸렸냐에 따라서 생기는 아이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힘든 거는 못 먹기 때문에 결국 못 먹어서 탈수가 된 아이들은 큰 병원 가서 입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목에 뿌려주는 그런 뭐 스프레이나 뭐 발라주는 연고나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아파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해주면 도움은 돼요. 언제 많이 유행을 하나요, 수족구병은? 언제요? 여름이죠. 여름에. 그래서 사실 동남아나 이런 데서도 수족구병은 있어요. 애들이 바닥 분수 한번 갔다 오면 이제 확 걸려서 오고, 애들끼리 이제 수영장 갔다 오면 또 걸려서 오고. 그래서 여름에 유행하는 질환 중에 하나로 이제 유명하고, 사실 이제 저는 수족구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우리 애들은 키즈카페도 잘 안 보내요. 왜냐면 진짜 전염성이 강해요. 이것도 뭐 코로나 독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비말이나 애들 이제 만진 거, 침 만진 거에 대해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한 명 걸렸다, 그 반이 막 초토화될 정도로 전염성이 좀 강하기는 해요. 그럼 어른은 안 걸리나요? 걸려요. 사실 애들은 열 나고 입이 아파서 못 먹어서 그렇지, 열 떨어지고 밥만 먹으면 또 쌩쌩해지는데, 보통 애들은 이거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른들은 손에 이 수족구 물집 생기면 정말 너무 저리고 아프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어른들은 애들보다는 감염률이 낮기는 해요. 많이 안 열도 걸리긴 별로 안 하는데, 나요. 그래도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산모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면역력 좀 떨어지신 분들은 걸리고, 드물게 아버지들도 걸릴 분들 몇 분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꽤 그분들 봤는데? 보면은 아프다고. 아버님 진짜 요즘 힘드셨나 보다. 오히려 또 그 아버님들은 애들이 이렇게 아프구나. 이게 착한 아버님이시네. 그럼 맨날 이렇게 같이 공감력이 아버님 좋은. 진짜 요즘 힘드셨나 보다. 좀 쉬시라고. 이거는 남자분들 성인 잘 안 걸리는데 너무 이래서 선생님 병원에 환자가 많구나. 굉장히 공감적이시다. 그래서 이제 수족구병은 어른들도 걸릴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초등학교 미만 애들, 초등학교만 가도 잘 안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치료는 따로 있지 않아요. 요즘에는 도움이 되는 항바이러스제를 좀 쓰기도 하고요. 너무 이제 심하면 스테로이드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 확실히 조금 유병 기간을 조금 줄여줄 수 있기는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수족구는 격리를 언제까지 하냐도 궁금하세요. 요새 격리 기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격리 기준은 열이 열 떨어지고 목에 있는 발적이 다 호전이 돼야 돼요. 근데 어린이집은 손에 발진 없어질 때까지 오지 그거는 말라고 이제 하는 사실 바이러스 배출은 계속 돼요. 똥으로 한 2주. 3주, 뭐 길게는 한 달 넘게까지도 배설이 되는데, 전염성이 제일 강한 시기는 격리를 해줘야 된다는데, 그 시기가 보통은 이제 열 떨어지고
없어지고 목에 있는 발적이 호전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거는 입안에 병변이 없고 해열 후 24시간, 48시간. 그러니까 해열 후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해열 후 이제 목의 발적이 다 없어지는. 왜냐면 입의 병변이 없어져야 침으로 들어옮기거든요. 똥은 사실 뭐 이렇게 같이 있다고 옮기기가 아주 막 기저귀 차는 애들 아니고서는 맞아요. 아니니까. 그 수족구 끝나고 손톱 빠진 애들 꽤 많이 그리고 이제 수족구의 후유증으로 특히 이번 시즌에 유행하던 수족구가 애들이 손톱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손발에 발진이 심한 애들이 수족구 끝나고 한 2주부터 손톱 가운데가 하얘지면서 빠져요. 그래서 열 나는지도 모르다가 손톱이 빠졌어요 하고 와서 그럼 한 2주 전에 혹시 좀 뭐 열감이 있었냐 수족구 물어보면은 걸렸었나요? 수족구 걸리시는 분들이 있죠. 수족구가 위험한 것 중에 한 이유는 바이러스 수족구 종류 중에 하나는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엔테로 있어요. 71. 엔테로 71이라는 그 바이러스는 뇌수막염을 일으키고 경련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보셨어요? 있어서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저는 꽤 있었어요. 수족구 자체 때문에 열성 경련하는 애들은 많은데 수족구 때문에 뇌수막염이나 뇌염을 일으켜서 경련하는 뇌염. 애는 뭐 드물다면 드물고 드물지 않다면 드물지 않은데 있을 수 그것도 좀 있어요. 도는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엔테로 70일이 돌았던 때가 있어요. 저 맞아요, 레지던트 맞아요, 때. 맞아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나 공보이 때였을 거예요. 나이가 커밍. 그때는 진짜 그냥 수족구라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전원이 왔는데 그냥 수행 마치고 입원해야지 하는데 다음 날부터 갑자기 애가 못 걸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한 두 돌 세 돌 됐는데 다리가 이렇게 푹푹 주저앉고 못 걸어서 급하게 머리 MRI를 찍었더니 뇌 안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뇌염. 그러고서는 애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심장 검사를 했더니 심근염까지 와서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완전히 멀쩡하게 나서.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애들은 또 잘 나아요. 그래서 뭐 항바이러스제 쓰고 스테로이드 고용량 쓰고 한 1주? 2주 지나서 잘 걷고 뛰어다니고 머리 MRI 깨끗해지고 결국은 바이러스병은 좋아지기는 하는데 갑자기 걷던 애가 막 다리가 푹푹 주저앉으면서 다리에 힘이 못 들어가고 이런 걸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놀라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초기 대응을 못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수족구라고 해도 약을 먹는데 너무 안 낫는다든지 이런 신경 증상 같은 거 있으면 그거는 꼭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한 번씩은 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고 좀 궁금하셨을 질환이라 이번에 한번 저희가 주제로 다뤄봤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